그래서 반갑습니다. 토익 950 플러스 벼락치기의 저자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RC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너만 틀리는 뭐가 된다? 고난도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름대로 우리가 토익 950 플러스 혹은 만점을 맞으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된다? 우리 어휘 문제 있죠.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휘 문제를 만점을 맞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고난도 어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점 전략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만점 포인트는 요겁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뭐다? 1초짜리 어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딱 보자마자 요거 따다닥 뭐다? 궁합 딱 보시면서 찍을 수 있는 문제. 자, 두 번째는요. 해석하다가 나만 틀릴 수 있는 어휘 문제 어떤 게 있는지 또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뭐다? 고수들도 틀리는 뭐다? 고난도 어휘 문제. 그다음 마지막은요. 시력이 안 좋거나 자기 혼자 착각해서 틀리는 어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자, 보니까 컨디션이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는 바로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토익 시험 어휘 문제는요. 해석도 해석이지만 사실 궁합 문제 있죠. 우리가 흔히 컬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어울림을 잘 보시는 여러분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거 갖다 아신다면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요. 암기를 이렇게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과 잘 쓰는 게 이런 거죠. favorable, unfavorable. 그래서 favorable 뭐 된다? 유리한 조건, 좋은 조건이 될 거고요. unfavorable 컨디션 그러면 악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읽어보셔도라도요. 시장의 뭐다? 악조건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The launch of a new sports vehicle. 새로운 뭐다? 스포츠 차량의 출시를 갖다가 어떻게 미뤄야 한다는 얘기죠.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쭉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이 필요 없는 1초짜리 어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컨디션 딱 보자마자 favorable, unfavorable 딱 찍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궁합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흔히 이걸 갖다 유식한 말로 colloc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명사는요. 명사 혼자 암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자,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 앞에 전치사, 전멸같이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명사 단독으로 암기하지 말고요. 명사랑 또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암기하면 참 좋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죠? 공사 중이라고 할 때 under construction 이라고 해서 under라는 아이를 잘 쓴다는 거. 그 다음 뭐뭐에 대한 선호라고 할 때 preference for 이라고 해서 전치사 for랑 잘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궁합으로 암기하시면 1초 안에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사를 수식하는 뭐랜다? 형용사랑 염을요 같이 암기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아까 어떤 거? favorable condition, unfavorable condition처럼 말이죠. schedule 되는 거죠. 어떤 잠정적인 여러분들요. schedule이라고 해서 tentative schedule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아주 광범위한 지식이라고 해서 extensive knowledge라고 해서 역시나 뭐다? knowledge 앞에 extensive랑 고에 맞다. 이런 것도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요. 동사 봅니다. 동사는 우리가 자동사 같은 경우는 목주가 필요 없죠. 그래서 뭐랜다?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랑 여러분들 함께 해오시면 좋은데 의외로 고난이도 문제에서 뭐죠? 부사 어휘가 굉장히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평소에 뭐다? 동사랑 부사랑 같이 함께 하시면 참 좋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거 있네요. arrive punctually 해서 제 시간에 여러분들 도착하는 경우죠. 그 다음 또 부사 앞에 나와서 말이죠. meticulous plan 이라고 해서 아주 꼼꼼하게 계획하다라고 해서 플랜을 꾸미는 거. 그 다음 역시나 또 부사가 또 형용사를 꾸미죠. 뭐라고요? 상호 이익에 대해서 mutual beneficial 이런 거 있다는 얘기죠. 자세한 요거 말고도요. 다른 어휘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1초짜리 어휘 collocation 궁합으로 암기하는 게 참 좋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염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염들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요게 아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어디 중수에서 고수로 가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이요 여기서 salary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서 그럼 만족된 연봉을 주나 보다라고 해서 만족된 연봉.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요 A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satisfy는요 사람의 감정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satisfied는 뭐다? 그죠? satisfies customer 해서 사람이 나와야 되지 salary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다, 괜찮은 연봉이라 할 때 뭐다? 그렇죠. 바로 competitive salary라고 해서 경쟁력 있는 연봉이 아니라 연봉이 괜찮다, 좋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해석에다가 낭패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만 해석하다가 틀릴 수 있는 어느 어휘? 뭐됩니까? 해석하다가 낭패 볼 수 있는 어휘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두 문제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정답이 되겠습니까? 여기 두비오스 카페에 새로운 케이크가 말이죠. 어떻다? 자,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store in the fridge. 냉장고에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다고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perishable.
perishable 된다는 얘기죠. 자, cautious는 여러분들 조심성 있는 경우죠. 케이크가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그죠? 케이크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혹시나 요거 상하기 쉬운이라는 perishable을 단어가 좀 암기하기 어려우신 분요. 음식이 상하기 쉽다는 얘기는 뭐란다? 그죠? 음식이 빨리 쉬어버린다는 얘기죠. 빨리 쉬어버려, perishable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가 된다고요? perishable. 그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cautious 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 바로 perishable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파비오한테 연락하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Customer Service Center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에 보다 이메일을 갖다가 잘못, 실수로라고 해서 들어가는 에러가 맞을까? 미스테이크가 맞을까?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바로 에러가 된다는 얘기죠. 왜요? in 에러가 되겠습니다. in 에러가 되겠죠. 자, 미스테이크는요. 그냥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by 미스테이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백날 해석해도 에러일까 미스테이크일까 둘 다 비쌀 것 같지만 in error, by mistake가 되는 정답 바로 에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해석하지 않는다. 궁합이 따로 있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valuable 이라는 형사담에 들어가는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아까 했던 걸 적용시켜보면 요렇게 궁합을 아신다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볼까요? 자, with her broad knowledge in the industry. 그 분야에서요, 그 여자가 broad knowledge. 아주 지식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 때문에 미스 제니라는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마케팅 팀에 어떻게요? 아주 귀중할 만한 자, 여기서 학생들이요, 그냥 마케팅 팀이 나오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포지션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역시나 이것도 1초짜리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value 말고 find 같은 거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find 말고 welcome 같은 거 넣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죠. 기존에 뭐가 있는데 추가하는데 그 추가가 굉장히 좋은 추가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저 좀 뽑아주세요. 저 능력 굉장히 출중하거든요. 저를 뽑아주시면 귀하의 회사에 혹은 귀하의 팀에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아주 환영할 만한 추가 인원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find a valuable welcome addition to 들어가면 몇 번 되겠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혹은요, 에디션 말고 에셋 같은 것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중한 어떤 자산이 될 겁니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경우죠.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뷰라든가 또 뭐가 됐습니까? 자소 쓸 때 이런 표현 쓰면 참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요? Fine, valuable, welcome, addition to 들어가면 몇 번 되겠습니까?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요? 그쵸? 나름대로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두 문제 준비해봤으니까 저랑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거는요, 따로 암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요거는 많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학생들이 보니까 함께 일하다 해서 work together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걸 정답을 많이 하는데 조심합니다. 요건 여기 한 단어죠. work, 뭐가 됐습니까? alongside one another. work alongside one another. 서로 함께 일하다 할 때 work alongside one another. alongside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one another가 없다면 work together 되겠지만 work alongside one another. 서로 함께 일하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자, 요거 몇 번이겠습니까? 자, 보니까 Amber Airline passenger, 이 승객들이 있죠. 시드니로 가는 이 사람들 뭐가 됐습니까? 아울렛, 컨센트를 갖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사용하는 게 기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be welcome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를 환영하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도요. 뭐뭐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의역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어디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는요. 저 라운지에 있는 여러분들요. 컨센트를 갖다가 혹시 노트북이라든가 또 바로 휴대폰을 갖다 충전하기 위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할 때 be welcome to 부정사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셔야지 영어를 갖다 한글로 해석하면 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고난이도 어휘 문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요 문제도 역시나 학생들이 또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때문에? 그쵸.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기 혼자 시력이 안 좋아서 혼자 착각해서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몇 번 하셨습니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스케줄을 꾸미는 뭐란다? 예정됐으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예정됐나 보다 라고 해서 B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요 철자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임시적으로라고 해서 할 때는 temporarily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죠. 됐습니까? 근데 temporarly는 B는 뭐란다? 적당하게 이런 얘기죠. 적당하게. 그래서 자기 혼자 temporary로 착각해서 B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혹시 기억납니까? 아까 제가 schedule이라는 명사랑 잘 쓰는 형용사가 뭐라고요?
그렇죠. 잠정적인 스케줄에서 tentative schedule, tentative schedule 했던 거 기억납니까? 네. 그게 품사가 바뀌더라도 한 번 궁합, 영원한 궁합. tentatively schedule 이라고 해서 뭐 됐습니까? 역시나 스케줄과 잘 쓰는 거 tentatively 뭐 됐습니까? 잠정적으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섯 번째 매년마다 하는 시상식은요. 어디? 5월 13일로 잠정적으로 예정됐습니다. 정답 바로 D번 되겠죠. 그 다음 또 해설 갖다가 또 이상하게 해서 steadily 선생님 꾸준하게 예정되지 않습니까? 자 얼핏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꾸준하게 말이 될 것 같죠? 하지만 steadily라는 꾸준하게는요 주로 증감에 잘 쓰이죠. 꾸준하게 증가한다, 꾸준하게 감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다. 역시나 궁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서 시력이 안 좋거나 뭐다 착각해서 틀리는 문제.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정답일까요? 자, 여기도 보니까 Sienna Bistro에서 does not take responsibility,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뭐요? Personal belongings, 개인적인 어떤 소지품 같은 거 말이죠. 근데 뭐라고요? 여기 다잉룸, 식당에 말이죠. 어떻게? 자, 그래서 나름대로 소지품 나오니까 소지품을 뭐 돌려주나라고 해서 뭐 return이라는 거 아닐까? 그게 아니죠. 요게 하나의 궁합이죠. left unattended, left unattended. 요걸 갖다가 하나로 방치된 채로 이런 얘기죠. 혹시 식당에 방치된 채로 남겨진 그런 개인 소지품은요. 저희가 책임 못 집니다 라고 할 때마다 left unattended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됐어요? 자기 혼자 마구마구 상상해서 혼자 헷갈려서 returned라는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left unattended. 바로 두 번째 거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해석을 잘하는 학생은 뭐다? 이런 거죠. 다른.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다른 보다 경쟁적 우위라고 해서 보다라고 해서 학생들이요. than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than이라는 건 뭐다? 비교급이 잘 쓰는 경우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단어 외우세요. competitive advantage over. competitive advantage over 뭐뭐보다 경쟁적 우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than이라는 아이도 보다가 있지만 over란 자체도 보다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뭐다? 일종의 궁합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혼자 착각해서 다른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셨으면요. 우리 고난이도 실전 문제를 통해서 또 다른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요. 뭐죠? 혼자 착각해서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몇 번 하셨습니까? 자, 역시 학생들이 D나 C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D를 많이 하시면 조심하세요. various 같은 거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numerous 같은 거 있습니다. various, numerous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이는 주로 뭐? 복수명사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selections가 아니라 selection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를 하시면 안 된다. 역시나 10원도 안 되겠죠. several, 다음에 역시나 복수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정답은 바로 뭐가 됐습니까? 폭넓게 다양한이라고 해서 a diverse, 뭐가 됐습니까? selection of가 되겠죠. 여기 selection 말고 rang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diverse 혹은 뭐가 된다? wide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 diverse range of, a wide selection of라고 해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궁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자서 착각해서 푼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암기하시면 바로 다음번에 1초짜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C번과 D번은 아니 된다. 전압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가보죠. 자, 8번도요. 주로 이제 고난이도 문제로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좀 하는 학생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니까 유명한 소설가인 앤톤 헤일즈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 플롯이라는 게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 딕테이티브, 탐정 스토리에 관련된 그 줄거리를 갖다 삐리리 어디야? 바로 이 사람이 런던에 작년 겨울에 말이죠. 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여행 갔을 때니까 뭔가 이 사람이 뭐 여행 가서 뭐 감흥받았나? 동기부여받았나? 자기 혼자 막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딜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역시나 또 일종의 궁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됐습니까? 요거죠. 요걸 하시면 그냥 1초짜리 풀 수 있는 문제지 전체 읽어볼 필요도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외워볼까요? conceive the plot. conceive the plot. 뭐가 됐습니까? 줄거리를 생각해내다, 구상해내다. conceive the plot. 줄거리를 생각해내다, 구상해내다. 전압 몇 번? B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버해서 D라든가 또 A번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가보죠. 자,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PP 형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사실 어휘 문제도 어휘 문제긴 하지만 문법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해석해 보시면 the parts may be purchased online. 이 parts라는 얘기는 부품이 되겠죠. 이 부품 같은 게 온라인상에서 구매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린터의 여러분들 생산 같은 거 뭐가 됐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even though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점인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구매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죠. 그럼 생산은 안 된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개념을 들어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B번, suspend가 여러분들 중단되는 거죠. 그 다음 생산이 만료됐나라고 해서 D번이라고 해서 그나마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B번 아니면 D번으로 압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휘 문제도 어휘 문제지만 문법 문제가 좀 가미됐다고 그랬었죠. 자, 무슨 얘기냐? BPP라는 수동태 어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BPP라는 수동태 어휘 문제는요. 해석도 해석이지만 누굴 본다? 그렇죠. 주어랑의 관계 보시면서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게 collocation, 즉 궁합을 잘 보시라고 그랬었죠. 자, production과 잘 쓴 동사가 있거든요. 바로 뭐 된다? suspend the production, suspend the service라고 해서 서비스라든가 production과 잘 쓰는 게 suspend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production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B번 찍으시면 되는데 해석으로 여러분들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해석도 중요하죠. 그래서 D는 안 되냐 나한테 물어보는데 안 됩니다. 자, 왜 안 되냐? 문법적으로 말이죠. expire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요. 수동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의미 자체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문법적으로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expire 왜 안 되냐? 자동사이기 때문에 be expired 안 쓴다는 얘기죠. 전화빨 몇 번 되겠습니까?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다? BPP라는 수동태 어휘 문제는 주어. 딱 보자마자 suspend the production, suspend the service 하면서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가는 1초짜리 문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죠. 되죠? 자, 다음 이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학생들이 또 오해해서 자기 혼자 착각해서 굉장히 많이 틀었던 문제인데요. 볼까요? Retired executive라고 해서 은퇴한 임직원이 있죠. 이 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전문성을 갖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retired라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은퇴했다가 나오죠. 여기서 또 상상력을 또 합니다. 뭐라고요? 은퇴했으니까 명예퇴직했나? 해서 fame이 들어가서 학생들 딜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심합니다. 여기는요. 은퇴한 임직원이 뭘 갖고 있다고요? 지식이나 전문성이 많다는 얘기죠. 너 돈 많니? 너 돈 많아? 부자. 부자, 부유한을 갖다 wealthy, 그죠? wealth를 쓰는 거죠. well.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때 wealth는 부자가 아니라 뭔가 많다라고 들어가는 게 wealth가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많아요? A wealth of expertise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retire 딱 보자마자 오버해서 디번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고난이도 문제로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보도록 할까요? 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요. 따로 뜻을 암기를 하지 않는다면 또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요때 문제가 출제됐을 때 말이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A를 참 많이 했습니다. 자, 볼까요? 아웃도어 테라스라고 해서 아웃도어가 야외죠. 야외니까 뭔가 마당이 좀 즐거울까? 신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자기 혼자 상상해서 A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마당은 뭐 어떤 마당이에요? 아침 마당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enclosed. 들어간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선생님, C번의 enclosed는 동봉된이잖아요. 동봉된 마당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enclosed가 동봉된으로 알고 있으면 한 중수 정도, 고수는 이런 뜻도 알고 있죠. 어디에 둘러싸여진, 에워싸여진이라고 해서 enclosed는 둘러싸여진, 에워싸여진 뜻이 있습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한 단어 뜻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뭐가 됐습니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고난이도 어휘 문제를 좀 모아봤습니다. 혹시 자기가 착각해서 그 다음 1초 안에 풀 수 있는데 혼자 여러분들요 그 단어를 못 외워서 못 푸는 문제라면 이번 챕터를 통해서 완전히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